안녕하세요, 아시즈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 계획을 세운 것 중 하나가 매주 한 종목씩 기업을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심으로 들어가서 과거에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했던 기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에 투자할 때는 거의 2년에 걸쳐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사를 나와서 처음 전업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매년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 제 스스로 전업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나 기록을 남기기 또 싫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업투자에 대한 환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연구했던 흔적, 사진이라든가 직접 탐방 가서 찍었던 영상도 있더라고요. 주총 가서 받았던 사업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했던 자료들은 남아있는데, 당시에 정리했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은 투자 카페라든가 아니면 제가 연구하는 블로그라든가 분석해서 올리진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내가 이 종목에 너무 사랑에 빠지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매도해야 될 시점에 팔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정리한 투자 아이디어에 너무 매몰되게 될 경우에 환경이 변하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중간중간에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 이러한 우려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정리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종목은 2010년서부터 2011년까지 투자했던 상신브레이크라는 업체입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분석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상신브레이크,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투자 아이디어는 업계 1위고 오랜 업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업종이 당시 호황이었으며 완성차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이후 부품주도 실적 및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믿을만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창업주는 일평생 브레이크 패드 사업에 집중을 했고, 후계자는 듀오 창업으로 경영 능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우 고배당 성향의 기업이었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당시에 노사 갈등하고 경쟁사에 비해 판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CR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투자 연구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업종 연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 내용을 분석을 하고 관련된 주요 뉴스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고 있는 경쟁사를 분석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재무 분석, 다섯 번째로는 회사를 방문해서 전화도 해보고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여러 번 답사를 통해서 기업을 연구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외 경쟁업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투자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총 정리를 해봤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투자 연구의 기초는 당시에 제가 로직트리라고 해서 논리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 상신브레이크를 가지고 로직트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당시에는 이제 투자 연구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신브레이크라는 회사가 가운데 있으면, 업종은 자동차 산업이니까 자동차 산업 전반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품 업종이기 때문에 상위 부품 업체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도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너하고 이 회사 경영 자체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너가하고 경영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도 비교 분석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한 해외 법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 업종 연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 영상에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중요시했던 현대차의 연도별, 월별 실적 자체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업종이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업종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가하고 자동차 판매 매출 추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과거 창업서부터 이제 경영이라든가 회사 관련된 뉴스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뉴스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이닝을 일본 부품업체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용차 브레이크 기술을 도입한다는 부분, 수명을 늘린 기술 혁신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QC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생산성 향상 관련한 대상을 받았던 이런 기사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신브레이크 같은 경우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2009년서부터 2011년 상신브레이크 관련 전체 뉴스를 다 읽어봤는데,
업체 특성상 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고, 가치 투자 관련한 뉴스들도 종종 나왔습니다. 뉴스만 볼 때는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 이외에 이제 후계자 이력도 조사를 했었는데, 창업 2세인 정성환 부회장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회사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를 창업해서 10년 만에 업계 1위인 결혼정보업체를 만들어내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에 듀오를 통해 상신브레이크 지분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창업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걸 보면은 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이런 부분이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국내 경쟁사 중에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 제품인 하드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브레이크 패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오픈마켓인 옥션이라든가 지마켓 그리고 11번가 등에서 판매량 체크를 계속 했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지, 구매를 얼마나 하는지, 브레이크 패드로 검색을 했을 때 판매 인기 순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항상 상위에 있었고, 이 중에서 광고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들도 수시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사업 내역 중에 핵심 사업 내역이 셰시 모듈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현가 조향 제동장치 중에 제동장치를 뜻하죠. 브레이크 부분. 이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 부분을 이 상신 브레이크와 세롱 오토모티브, 한국배랄, 지금 KB 오토시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의 산업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 특성도 이쪽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교체 용품이기도 하고 마찰제로서 까다로운 화학 성분 배합이 요구돼서 높은 지입 장벽을 보유한다, 이렇게 해서 별표까지 했는데, 지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 거의 최근 30-40년 동안 국내 브레이크 패드 업체 순위도 잘 안 바뀌고 신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나름 이제 높은 지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위 업체였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해보면 상신 브레이크가 매출 기준 1위고 세롱 오토모티브와 KB 오토시스가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는 1위고 경쟁사 대비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매출 대비 낮은 이익률은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매출은 안정적인데 해외 수출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또 장점입니다. 세롱 오토모티브는 재무 안정성은 매우 뛰어나서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일본 니신보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중국 자회사 정도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든다기보다는 OEM 제작만 가능한 이런 사업적인 확장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R&D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 비용 안 들고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 오토시스는 3위 업체로 세롱 오토모티브처럼 OEM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구조고 이 회사도 나쁘지는 않죠. 10년치 재무 분석을 정리해 봤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엑셀로 다 정리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신한증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캡처를 해서 한번 보면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성장을 하고 이익도 2008년도에 65억, 당기순이 60억 정도에서 많을 때는 영업이익 350억에 당기순이 240억까지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재무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초 투자 당시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재무 쪽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고배당을 꾸준히 했었는데,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매해 한 110원, 100원 정도 하다가 2010년도 기준으로 160원을 배당을 했는데, 저 역시도 36기 2010년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이때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이 2,500원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6.4% 정도 배당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어떤 회사보다 회사를 가장 많이 방문했던 회사였었는데, 투자하기 1년 전에 2009년 7월 달에 첫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상신 브레이크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국내 최대 브레이크 마찰 업체로서 시장 경영을 1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지의 면적을 이제 저쪽에 있는 공장 본사하고 이쪽 기술연구소까지 상당한 부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이후로 IR 담당자부터 경비실장님 가장 많이 만났어요.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의외로 또 경비실장님이었었고, 지금은 대표가 된 당시 기획총괄 이사, 그리고 부회장으로 승진한 당시 대표이사,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에 근무하는 관련 회사 직원까지 투자에 관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 있는 그 대리점을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좀 가봤는데, 가서 이제 좀 알 수 있었던 게 개인 택시 쪽에 좀 많이 이제 납품을 하는구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2010년 당시에 직장 폐쇄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크게 놀랐었죠. 회사에 진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몇 차례 대구 내려가서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을 만나서 이렇게 크게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무직과 임시직들을 고용을 해서 파업 시 대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 앞에서 이 화물 차량이 들락날락다니는 걸 하루 종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어떤 화물차가 와가지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이 나가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좀 올라왔는데, 당시에 회사에 들어가서 좀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어도 노조가 무서워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회사에서 또 방문을 좀 꺼려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쟁업체들 좀 연구를 했는데, 아케보노 브레이키 공업을 당시에 연구를 했을 때 중견업체 중에서는 아케보노 브레이키 공업이 상신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 패드 전문 업체여서 당시 시총이 8천억 가량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졌네요.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도 계속 성장을 하면은 시총 5천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경쟁업체 중에서는 니신보 홀딩스가 있는데, 국내 경쟁사인 새로운 오토모티브의 모회사입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도 하고 있어서 뭐 참조로만 좀 봤고, 일본 경기 회복 이후에도 그다지 뭐 좋아진 게 없네요. 투자 기간 중 이슈 사항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2009년 봄에 처음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서 이때 방문을 하고 1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합니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게 된 거는 2010년 한 4월, 5월, 그 전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실제 투자는 이때쯤에 분할 매수로 3개월 동안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 좀 흔들림이 좀 심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2011년 5월 달에 크게 올랐었는데 1차적으로 올랐을 때 이때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8월 달에 미국 문제로 인해서 전체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 이때 급락 초기에 나머지 물량을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 기간 중 3대 돌발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직장 폐쇄가 발생을 해서 2개월 동안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 깜짝 놀랐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주가는 좀 잘 버텼었고, 제가 산 가격보다는 크게 내려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좀 지켜봤고요. 그 3분기 실적 11월에 발표를 하면서 이때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합니다. 2011년 초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일주 동안 1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 하루에 8% 정도 받았다가 급격하게 회복이 됐긴 했었는데, 그때 좀 상당히 좀 놀라긴 했었어요. 올랐던 거 다 까먹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보였을 때 당시가 이때가 8월이었었는데 8월 초에 이때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다행히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나머지 부분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35%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 증시도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만 사태에 대한 기억도 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좀 빼고선 좀 잠잠해지면 좀 다시 사자 그랬는데, 이후에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바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서 상신 브레이크는 이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 5년간 9배 정도 상승을 했고, 1년 연구하고 1년 투자해서 한 100% 플러스 배당까지 해서 한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대표님과 이사님이 충분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주주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뭐 선물도 좀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2년간의 상신 브레이크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약간의 행운이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연구에 들인 노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지만 남보다 많은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투자 연구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어려운 순간을 회사를 믿으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고, 향후 투자 연구의 기초가 됐고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기업 분석을 올릴 계획인데, 짧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기업 분석을 올려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이 알이 있는데 자꾸 알이 없으시다고 한 분들 때문에 비춰보면 이게 비치죠? 알이 이게 있습니다. 네.